이렇게 하시면 진짜 인플루언서분한테 차단당해요. 차단.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거는 팔로워 수가 절대 아닙니다. 제 케이스만 봐도 1만 팔로워 분이신데 매출 1억 이상을 내시는 경우들도 많고요. 그래서 제가 무료 플랫폼 중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답장률을 10배 정도 높일 수 있었던 제 꿀팁을 조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프리한 삶을 가꾸는 오플입니다. 여러분, 공동구매 중개 A to Z 시리즈 잘 보고 계신가요? 지난 2탄에서 제가 소싱하는 방법까지 좀 알려드렸었는데요. 어떻게 진행 좀 해보셨나요? 이번에 16기 초고속 성장반 분들이랑 함께 하고 있는데요. 그 소싱편 영상 보시고 오셔서 셀러 컨택까지 마무리를 하셔가지고 일정을 잡으셨어요. 저는 진짜 이럴 때 되게 뿌듯한 것 같아요. 수강생 분이다 보니까 셀러 컨택까지 하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도 제 영상 보시면서 실제로 성공 사례가 있으시다고 하면은 여기 댓글에 한 번씩 남겨주시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2025년 현재 가장 효과적인 공동구매 인플루언서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최근에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아요. 소싱된 제품이 있는데 인플루언서 섭외가 너무 어렵다. DM 보내도 일심만 당하고 답장이 안 와요. 그런 댓글들을 제가 확인을 했어요. 저도 진짜 처음에는 엄청 똑같았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협업 제안 제가 보내면은 컨택 성공률이 70%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실제로 수백 명 이상의 인플루언서 분들과 협업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과 어떤 분들이 진짜 잘 파시는지, 그런 인플루언서 분들을 찾는 구체적인 방법과 성공률을 높이는 컨택 방법,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플루언서 분들과 협업하실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언제나 클린하고 질서 있게 유지되는 저희 공동구매 벤더 시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억대 매출 내는 인플루언서 분들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억대 매출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탁 드는 생각, 팔로워 수 맞죠?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 세상이 너무 좋아져서 팔로워 무조건 살 수 있고요, 조회수 살 수 있지, 또 댓글 살 수 있지, 좋아요 살 수 있지, 대부분의 것들을 다 돈으로 구매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럼 뭐야? 어떻게 찾으라는 거야? 이런 고민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거는 팔로워 수가 절대 아닙니다. 제 케이스만 봐도 1만 팔로워 분이신데 매출 1억 이상을 내시는 경우들도 많고요. 그 반대로 한 11만 되신다고 하면은 판매량이 많이 나올 것 같잖아요. 한두 개 정도만 팔린 케이스도 있었어요. 팔로워 수를 너무 맹신하시면 안 돼요. 협업이나 광고 같은 경우에는 팔로워 수가 많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이 된다라는 기준치를 가지게 되지만, 우리 공동구매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매출이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동구매 시장에서 인플루언서 분들의 기준은 일반적인 협찬이나 광고와 완전히 다릅니다. 공동구매 이 시장에서 인플루언서 분들을 메가셀러, 마이크로셀러 나누는 기준은 매출이에요. 결론은 뭐다? 그분들이 팔로워가 아무리 많아도 결국 그 물건을 사줄 사람이 몇 명이냐, 그분의 찐팬이 몇 명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팔로워도 살 수 있고 좋아요도 살 수 있고 다 살 수 있다는데, 그 어플이 너는 어떤 걸 기준으로 봐? 그 찐팬을 어떻게 체크해? 유료 강의에서는 저만의 약간 이렇게 수치를 보는 방법 같은 걸 알려드리긴 하는데, 이 시리즈에서 공유를 해드리자면요, 저는 컨텐츠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봅니다. 여러분들은 인플루언서 분들하고 협업을 하실 때 그분들의 컨텐츠의 일관성과 신뢰도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컨텐츠의 일관성이 있으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알고리즘을 굉장히 잘 타시는 편이고요. 그분의 취향을 좋아하는 찐팬분들이 모여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꾸준히 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보여주는 인플루언서는 팔로워들의 신뢰도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실제 고객분들과 진솔한 소통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억대 매출을 잘 내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제가 매번 말씀드렸죠. 제품과 인플루언서의 핏이 잘 맞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컨텐츠 일관성에도 해당이 되는데요. 카테고리가 너무 여러 가지다, 이런 것들 말고, 그렇게 메가급 셀러분들은 대화를 이렇게 몇 번 해보면 굉장히 꼼꼼하시고 그분들의 팔로워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계십니다. 그분들 스스로 내 물건을 사주는 고객이 어떤 분들인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채널에서 구매하시는 입장에서는 이 인플루언서 분이 본인만의 약간 상품 큐레이터라고 해야 될까요? 마침 이거 구매하려고 했었는데 어떻게 알고 또 이렇게 가져오세요? 맞아요, 이번에 막 너무 더워서 아무래도 선풍기 바꾸려고 했는데 또 꼼꼼하게 비교해서 가져와 주셨네요. 이런 느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치적인 부분에 신경을 쓰시는 것보다 그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팔로워분들과 소통을 하는지, 고객분들이 맞는지 그거를 또 체크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찾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옛날에 비해서 해시태그 이용량이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공동구매 시장에서는 해시태그를 어느 정도 활용하긴 해요. 근데 카테고리에 걸맞는 인플루언서를 찾으실 때는 사실상 비추드리는 편이고요.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셔서 샵 공동구매 또는 샵 공구예고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에 상단에 떠있는 내용들은 전부 해당 해시태그의 인기 게시물에 해당되는 내용들이에요. 댓글이라든지 이런 팔로워 수 실제로 들어가서 보시면 정말 잘 파시는 분들도 여러분들이 속속들이 만나실 수 있고요. 원래 유튜브 시장에서는 공동구매가 그렇게 핫하지 않았는데 한 작년쯤부터 부쩍 많이 늘어나셨어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에서 하시던 분들이 유튜브 채널로 넘어오는 케이스를 많이 보이셨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유튜브에 그냥 공동구매만 치셔도 공동구매 하시는 인플루언서 분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는 조금 부족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료 플랫폼 중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인포크 링크 아시죠? 인포크 비즈니스 로 들어가셔서 회원가입을 하시면 요 인포크 딜과 인포크 마켓이 보여요. 근데 여기 중에 인포크 딜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크리에이터 AI 추천이라는 게 나옵니다. AI 추천 탭에 들어가시면은 요 새로 찾기 버튼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공란만 있다 보니까 뭐라고 칠지 모르시겠잖아요. 옆에 있는 어떻게 입력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클릭해보세요. 여기 버튼을 탁 누르면 아랫 예시 문구입니다 이러면서 딱 문구가 나와요. 근데 내 브랜드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세요 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적합한 내용을 작성을 하시면은 인플루언서 분들 리스트를 여기서 카톡으로 보내주고 뽑아줍니다. 1분에서 3분 정도 소요가 되는 것 같고, 저는 가장 유명한 나이키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은 이렇게 운동하시는 인플루언서 분들을 잘 추천을 해주네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막 혼자서 소싱하랴, 셀러 컨택하랴 이렇게 어려울 때 이런 플랫폼의 도움을 어느 정도 받으시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외에도 되게 다양하게 아는 플랫폼들이 많은데, 플랫폼들 같은 경우 좀 유료로 사용을 해야 좋은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은 나중에 한 번 더 풀어볼게요. 인플루언서를 리스트업을 하셨으면 이분들에게 제안을 보내셔야 되잖아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해 주신 게, 제안을 아무리 보내도 인플루언서 분들이 답장이 안 온다, 이게 답답하신 거잖아요. 근데 저도 그랬어요. 한 달인가 2달 차까지 진짜 답장이 안 와서 이게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나? 그런 생각도 진짜 많이 하고, 인플루언서 찾으시는 구간에서 포기를 하세요. 아 뭐야 이거 안 되는 거네, 아무리 연락해도 안 되네, 이렇게 포기를 하시는데 안 돼요, 안 돼. 여기에서 견디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엉덩이 꾹 붙이고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진짜 이제 돈을 벌어 가시는 겁니다. 요때가 원래 제일 힘들어요. 답장률을 10배 정도 높일 수 있었던 제 꿀팁을 조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인스타그램의 다이렉트 메시지에는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메시지가 되게 길게 나가요, 이렇게. 근데 그분들은 이런 메시지를 하루에도 몇 개씩 받는데 메시지가 막 줄글 형식으로 막 와 있어가지고 어떤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으면은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어필이 안 되겠죠. 그래서 DM 형식에 맞춰가지고 자간도 많이 두시고 글과 글 사이에 간격을 좀 두셔서 한눈에 딱 봤을 때도 어떤 내용인지 눈에 탁 들어오도록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실 제품 문제예요, 제품. 여러분들이 공동구매를 하시는 셀러분들이요, 어떤 제품 하고 싶으시겠어요? 얼굴 내놓고 지금 제품을 판매를 해야 되는데, 인플루언서라는 뜻은 누군가한테 영향을 주는 사람이잖아요. 제품이 좋아야 여러분들이 판매를 하실 수가 있겠죠. 지금 바로 저한테 질문 주셨던 분들은 여러분들의 제품이 내가 인플루언서라도 내가 셀러라도 정말 진행하고 싶은 제품인가, 요거를 먼저 체크를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낸 DM의 횟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여기 댓글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진짜 한 제품 할 때마다 100건씩은 연락을 했었던 것 같아요. 좋은 제품을 계속해서 찾고, 좋은 인플루언서 분들을 계속해서 찾고, 그러면서 연락하고 영업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1, 2주, 하루 이틀 연락 없으시다가 한 일주일 뒤 이렇게라도 이제 확인했다라고 하면서 늦게라도 답변을 주시고 일정을 잡으시는 분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막 그냥 단순하게 10명, 20명 요렇게 제안 보내시고 인플루언서 분들이랑 협업이 안 되는 거야, 뭐가 문제인 거야, 이렇게 하시면은 뭔가를 판단하기엔 아직 굉장히 일러요. 누구에게 거절을 당했는지 여러분들 기억이 안 나실 정도로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진짜 여러분들이 성공하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인플루언서 분들과 협업하실 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조금 영업을 이상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진짜 인플루언서분한테 차단당해요. 차단.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얘기 귀 담아서 들으시고 꼭 기억하시고 절대 이런 식으로는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요. 협찬 광고라고 속이지 않기.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인플루언서분들한테 들었는데 본인한테 협찬이라고 제안이 와서 아 협찬인가 보다 그래 제품 받아가지고 포스팅을 하려고 했는데 맨 처음에 협찬이라고 제안을 했으면서 나중에 좀 공동구매를 전환을 시키는 그런 거를 부리는 벤더사들이 많아졌대요. 인플루언서 마케팅에서 협찬, 광고, 공동구매 이 세 가지 파트는 완전 다른 개념입니다. 공동구매에 있어서 샘플은 말 그대로 샘플 테스트를 하는 거고요. 협찬 같은 경우에는 인플루언서 분들에게 무상으로 제품을 제공을 해주고 솔직한 이런 컨텐츠 부탁드린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광고 같은 경우에는 실제 브랜드의 메시지를 좀 대신 전달해줬으면 하는 마음에 제품이랑 뭐 컨텐츠 제작 비용 같이 드리면서 브랜드의 메시지를 여러분의 팔로워 분들에게 소개해주세요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죠. 엄연히 협찬과 광고와 공동구매는 다 다른 겁니다. 공동구매로 인플루언서 섭외가 어렵다 보니까 협찬 해주겠다. 브랜드는 공동구매 하려고 제품 지원을 해준 건데 그러는 경우들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셀러분들 입장에서도 나는 협찬으로 전달받나요? 왜 갑자기 공동구매야? 저는 협찬은 하는데 공동구매는 안 해요. 뭐 이런 식으로 거절하게 되는 케이스가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공동구매는 공동구매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영업이 잘 안 되신다고 해서 그렇게 속이는 듯한 행위는 절대 좋지 않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제품 없는데 있는 척 하지 마세요. 공동구매 순서의 정석은 여러분들이 먼저 브랜드와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제안서를 받으시고 그 제안서를 바탕으로 셀러분들하고 같이 협업을 하셔가지고 공동구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브랜드랑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품이 없는데 있는 척하고 일부러 높게 수수료를 속이는 등 이런 낚시성 제안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저랑 같이 되게 오랫동안 진행하고 계신 인플루언서 분한테 저랑 하고 있는 동일한 제품으로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셀러분이 수수료가 너무 높다는 거예요. 거기가.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 오프리님을 믿는데 지금 저쪽에서는 수수료를 굉장히 높게 불러가지고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다. 근데 그 수수료를 봤는데 제가 브랜드에서 받은 수수료보다도 훨씬 높은 거예요. 뭐지? 이러면 제가 브랜드에 물어봤어요. 이번에 저랑 지금 진행하고 계신 이 셀러분한테 어떤 벤더사가 이렇게 수수료를 높게 줘서 진행이 가능하다는 제안이 왔다고 하는데 해당 벤더사 아시냐? 왜 우리랑 이렇게 수수료가 차등 지급이 되냐? 너무 차이가 크다라고 브랜드한테 여쭤봤는데 브랜드 측에서 해당 벤더사를 모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브랜드랑은 협의를 한 적이 없는데 셀러분한테 제품이 있는 척 이제 접근을 했던 거죠. 근데 이런 케이스가 이 셀러분뿐만이 아니라 다른 셀러분들한테도 정말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미 시작하기도 전에 신뢰를 잃잖아요. 그리고 이 벤더 시장이 생각보다 좁아가지고 소문이 빨리 나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지친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영업하시면은 안 돼요, 진짜. 제가 아까 컨텐츠 잘 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피드 보시지도 않고 셀러분들에게 뭐 무작위로 복부 타셔서 제안하시는 거 지양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미 다른 벤더사랑 잘 하고 계신 인플루언서한테 가셔서 내가 수수료 더 주겠다 같이 하자 막 이런 식의 영업 방식 있죠. 무조건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셀러분이 이런 상황에서 되게 곤란해하세요. 이런 케이스는 보통 브랜드에서 좀 중재를 해주시는 편인데 이렇게 영업을 하시면은 안 좋겠죠. 그리고 만약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만약 무슨 일이 있었다라고 하시면 저한테 제보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인플루언서 분들이 좋아하는 제안서의 스타일이 궁금해, 인플루언서 분들과 빠르게 협업을 좀 해보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VOD 강의와 초고속 성장반 무료 특강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2년간의 저의 노하우를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요 강의도 한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일정 잘 잡으시고 돈줄 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